25년 11월 13일. 자, 오늘 저녁에 대학 입시 수능이 끝났습니다. 저도 두 달 전부터 지금 제 본업이 없을 때, 제 본업은 오토카 시스템 자동차 디테일링업인데, 배달 대행 일을 합니다. 자, 오늘 들어와 있는 차는 아주 간결하고 정확하게 문의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정보들을 빨리 캐치하시고 빨리 훑어보시고 바로 입구에서 자동차 상태를 같이 확인하고 이런 이슈가 있다, 솔직히 담백하게 오픈하신 고객님의 차입니다. 22년 11월 제조되었고 EV6, 이 차가 웬만한 SUV, 그렇죠, 준중형, 중형, 대형급보다 작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디자인입니다. 자, 이 차는 이미 이제 고객님의 아내분이 산후조리원에 있고 이미 한번 신생아를 태웠다고 합니다. 신생아 문의 차량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대부분이 제가 하는 디테일링, 특수 스팀 세자 장비를 사용해서 하는 스팀 디클리닝, 신생아 태울 차량 토탈 클리닝, 어떤 상세 설명을 했지만 비싸다. 비싸면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53세인데 어릴 때 위생관계나, 오히려 예전에 저처럼 이제 통영욕지도 섬에서 자라날 때 위생관계는 주거 환경 자체가 정해져 있죠. 그 당시에 산 넘어 사는 친구들 집에 초가집도 있었고, 섬이다 보니까 담벼락이 큰 돌로 이렇게 쌓아 놓은 데도 있었고, 흙집, 흙벽. 그렇다 보니까 위생이라는 얘기는 거의 안 하다시피 했어요. 하지만 요즘에 과연 좋은 환경이나 빌라,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면역성을 가지고 태어날지는 부모님이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의 유전. 하지만 저 역시도 아버지의 유전자 중에 나쁜 거, 기관지 호흡기가 나빴다. 그래서 그런 게 나쁘게 태어나는데, 한 번도 차를 구입한 뒤로 특별하게 세차라도 하지 않았다. 고객님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차는 파워윈도 스위치 안에 먼지가 자욱하고, 핸들 위쪽에, 보통 이런 먼지는 하루 이틀 만에 쌓이는 것도 아니고, 창문을 열어서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황사가 심한 곳에 오염되는 것들은 먼지의 어떤 농도도 알 수 있죠. 아니면 두께감.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반복되는 먼지들로 바닥에도, 그렇죠, 쌓였고, 시트를 움직이는 버튼 레버에도 쌓였고, 그리고 순정 매트는 말을 할 것도 없겠지만 바닥에는 그대로 비닐이 안 벗겨진 상태에 있고, 왼쪽에 보면 약간 흐릿한 저런 거는 물이 들어간 거예요. 반대편에 보면 이렇게 그리고 냄새가 말 그대로 한 번도 3년 동안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찝찝한 냄새가 난다. 차들이 이제 사실은 현대 기아 놈들이 이런 재질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도화 안에 어떤 수납함, 이런 것들 재질이 이질감이 드는 걸 만들어 놓고 관리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도어나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이 거의 하이그로시가 다 들어가죠. 운전자분들이 이런 걸 관리를 잘 못한다. 그냥 물티슈로 저기서 닦다 보면 스크래치도 나고. 자, 일체형 디스플레이 계기판 모니터가 많은 이렇게 차들인데, 그 당시에 이용했던 상압비 톤 상당히 오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야간이라서 별로 이렇게 안 보이는데, 세차 위생 관리가 소홀한 차들의 특징,
도어를 열었을 때 빗물이 흘러내려서 타고 내린 오래된 자국들이 이렇게 남는다. 자, 이런 차들이 보통 당일 세차를 문의해서 저 팀 세차 얼마예요? 이런 질문들은 늘 합니다. 저도 이제 아무리 가게 운영이 어렵고 많은 빚을 졌지만 그 습관이 나쁜 사람들의 차를 사실은 해주기 싫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슈로 들어온 차는 그동안에 습관이 나빴더라도 평소에 세차장에 전화해서 당일 바로 세차를 묻지는 않았다. 말 그대로 한 방에 폭탄을 가지고 와서 한 방에 깨끗하게 터뜨리겠다. 그런 건 괜찮아요. 저 역시도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슈가 생겼으면 고객님도 한 방에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결혼을 하시고 이제 몇 년 안에 아이가 생겼을 때 이제 이슈들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아를 태워서 집을 이동하고 그때부터 육아 전쟁이 되죠. 저도 이제 야간 배달일이나 낮에 조금씩 파트타임을 배달을 해보면 고객 요청 사항에 절대 벨 누르시면 안 되고 세대 호출 하시면 안 되고 문 녹화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고, 가끔 가다가 배달에 바빠서 벨을 누르고 나서 오른쪽에 보면 아이가 자고 있어요, 녹화하지 마세요. 지금 이 차의 고객님은 결국은 이제부터 육아로 이제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차에 태울 그 시기에 다시 이제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그때까지는 그래도 깨끗하게 특수 실내 클리닝을 한 다음에는 뭐 한 1, 2년은 괜찮다. 그 대신에 1, 2열 탈거를 다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순증 매트는 말 그대로 빨아봤자 이제 다시 냄새의 원인이 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버린다. 그래서 반품된 코일 매트의 다른 버전을 57,000원짜리를 반품된 걸 53,000원에 고객님께서 주문하셔서 도착했습니다. 대부분 세차 기준으로 5개 주차를 오래 했거나 관리를 안 한 차들은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오염이 있죠. 이런 기준으로 가지고 세차장에 당일 세차, 기본 세차를 문의하는 것은 비양심적입니다. 자, 트렁크 개폐가 이렇게 넓다. 그렇죠? 쿠페 타입들, 뭐 BMW GT 타입들 이렇게 개방이 크게 되는 트렁크에서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오염이 있다면 사실은 세차 작업자들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순서를 잘못하면 이 오염들이 다시 트렁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운전자가 타고 있는 차의 상태를 잘 알고 문의를 해야 싫은 소리를 안 듣는다. 왜냐하면 세차장에서 굳이 이 불편한 차들을 굳이 바로 세차나 뭐 똑같은 금액, 일정 금액 세차로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어디 가서 그 뭐 불친절하다는 소리 이전에 내 차 상태부터 오픈하고 정당한 금액을 제시할 정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고객님이 물으셨어요. 차에 이런 건 뭡니까? 벌똥입니다. 추석 이후에 이런 차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게 뭘까? 노란 게 이게 산에 보통 가거나 성묘하러 갔거나 공원에 되거나 나무 밑에 되면 벌이 똥을 쌉니다. 그리고 나무 수액들, 지붕 보면 트렁크 스포일러부터 엄청난 오염이 있죠. 고객님 또 다른 이슈는 유막 제거를 좀 해달라. 왜냐하면 전체 유리는 이미 오염됐고 뭐 썬루프 상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운전할 때 필요한 거 1열 양옆 사이드 미러 그리고 전면 유리죠. 자, 전면 유리 3년 동안 관리 안 된 차 나무 밑에 됐다 뭐가 떨어졌다 하면 와이퍼를 이렇게 제법 브랜드 있는 걸 바꿔도 닦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처럼 도로 자주 파헤치고 자주 공사하고 뭐 수도 상하수도 공사해서 아스팔트 뒤집고 막상 제가 밤에 이렇게 낮에나 파트타임으로 배달 운행을 오토바이로 해보면 이제 여름에 온도가 너무 난폭하게 더우니까 아스팔트를 녹이잖아요. 그러면 버스가 다니는 길에는 아스팔트가 다 굽었다 웨이버져 가지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차선 변경하다가 다 사고 난다. 자,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슈가 그렇죠. 이제 외부 세차는 하되
뭐 사실은 특별하게 더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광택을 안 하는 이상. 그래서 외부는 그냥 타시되 운전에 방해되는 유리도 유막 제거 발수를 얼마냐고 묻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차는 유리 사이즈가 크죠. 그 작업자들이 그냥 맨바닥에 서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작업도 아니고 보통 의자를 밟거나, 그래서 시간 소요도 되고, 유막 제거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하이그로시나 어떤 주변의 외장 파츠를 보호할 만한 마스킹을 다 합니다. 자, 오늘 입고 된 차 이틀 작업할 거고요. 서두르면 더 빨리 되겠지만 작업 내용이 많습니다. 1, 2열 시트 탈거해야 되고, 도어 4개, 뭐 트렁크까지 이렇게 하는데 상당한 오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냥 입고된 모습만 보이지만 다 탈거해가 보면 엉망이죠. 이 냄새는 뭐 흡연해서 나는 냄새도 아니고, 그 비가 올 때 운전자나 보조 탑승자가 밟고 내리는 과정에서 물도 들어가고 먼지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에바 클리닝을 다른 데서 한다. 일반 뭐 디젤 가솔린은 보통 여기서 하죠. 아니면 뭐 반대편에서도 하는데, 이 차는 트렁크라는 말을 다르게 프렁크라고 한다. 프렁크. 그래서 이렇게 열면 이런 엔진룸 안에 수납함이 있죠. 이걸 다 탈거해야만 여기서 에바포레이터를 볼 수 있고, 에어컨 필터도 교체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차의 엔진룸은 이렇다. 간혹 가다가 엔진룸 클리닝 합니까? 근데 사실은 엔진룸 클리닝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유튜브에서 보면 자동차 디테일링 하는 사람이 엔진룸에 브러쉬를 가지고 뭔가를 뿌리다고 깨끗이 되니까 뭐 흡족한 만족도 때문에 그런 걸 좀 따라 하고 싶은데, 차종에 따라 아니면 이렇게 관리 안 된 차에 따라 특별하게 뭐 엔진룸을 더 반딱반딱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적당하게 나쁘지 않는 상태 정도로 깨끗하게만 하면 되니까 그게 중요하다. 자, 오늘은 일이 없다가 오랜만에 신생아 태울 차량, 신생아 태울 차량 10대 문의 중에 한 대 들어오면 다행입니다. 물론 뭐 경제 개념이라든지 또 산후조리에 들어가는 비용, 또 아이 육아에 필요한 비용, 그런 거 다 감안하면 한 번에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이 큰 목돈이 될 수 있지만, 내 아이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을 생각하면 육아를 해서 차에 다시 태울 동안에 차는 깨끗할 필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 세차가 아니고 정비 개념이 됩니다. 그 차량 뭐 시스템적이나 메카닉적인 문제가, 기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정비를 하듯이 위생관리도 정비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오늘은 22년 11월 제조된 고객님께서 3년 동안 운행하면서 정말 한 번도 차 내부에 뭔가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런 차가 들어봤고, 순정 매트는 버릴 겁니다. 순정 매트는 버리고, 코일 매트 다음 버전으로 나온 게 이제 이런 재질의 매트예요. 이것들도 코일 매트라고 하는데 두께가 얇죠. 그래서 이제 코일 매트는 워낙 유행이 이제 뭐 오래됐고 지났고, 그리고 토탈 클리닝 할 때 순정 매트 다 버리라고 하고 이런 걸 제한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가 신생아든 아니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든 초등학생이든 또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차 상태가 너무 나쁘면 한번 정비를 받듯이 좀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객님처럼 솔직 담백하게 저는 이렇게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내 아내의 건강과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정비를 받듯이 이렇게 세차 위생 관리를 특수 스탠딩 클리닝을 받겠다. 토탈이죠. 그리고 3년 동안 이렇게 안 보이는 유리까지 유막 제거하고 발수하겠다. 이렇게 입고 하셨습니다. 자, 작업은 내일
부터 해서 토요일 오후에 출고하는 개념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다른 작업 방해 없이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생아, 내 아이 동성 차량,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부모가 된 입장에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